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나를 용서하세요. 아이는 하루 종일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지쳐버린 엄마는 아이에게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몇 번이고 좋은 말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아이에게 무섭게 화를 내며 자녀 교육서에서 하지 말라는 말들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아이를 보니 엄마는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 마음에 자신이 한심해졌습니다. 그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 날이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의 절반이 넘는다고 했지요. 제가 그 엄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한 아이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잘 다뤄주지 못한 나를 용서하세요. 저는 당신도 매일 밤 자기 전 하루 일을 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보다는 반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묻는다면 원래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없어요. 라고 대답할게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있지만 못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도 없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자세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부 반성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 때문에 자신을 지나치게 혹독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나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신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을 더 잘 다루게 되겠지요. 자신을 잘 다루게 되면 마음이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일이 조금은 덜 생깁니다. 제가 만났던 소리 지르는 엄마도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를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럴 때 이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구나 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행동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알려면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려면 나를 미워하고 혼내서는 안 돼요. 나를 인정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당신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한동안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분노감을 가졌던 당신을 당신이 용서하세요.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지요. 잔뜩 위축되어 있는 당신을 용서하세요. 어떤 일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했던 당신을 용서하세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순간 미워서 으이구 했던 당신을 용서하세요. 뭔가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당신을 용서하세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감정이 격해졌던 당신을 용서하세요.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 오늘은 그냥 나를 용서하자 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길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소한 일들과 의외의 사람들에게서 생각보다 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정이 날카로워져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핥히게 될 때가 많아요. 용서는 그럴 때 스스로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잘못해놓고 다 괜찮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수많은 나약함과 치졸함, 별것 아닌데 화냈던 마음, 남을 미워했던 마음 등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갖도록 자신을 진정시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 집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살림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아내는 영리하고 알뜰했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성실했지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담벼락을 딱 붙이고 사는 이웃 농부와 싸움이 났습니다. 그 이웃집도 농부네만큼 잘 사는 집이었어요. 싸움의 발단은 이 농부네 암탉이 이웃집으로 넘어가서 알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농부의 며느리가 달걀을 찾으러 갔더니 이웃집 며느리가 우리는 남의 집 달걀을 주운 적이 없다면서 기분 나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곧 며느리들의 싸움이 되고 아들들의 싸움이 되고 농부와 이웃 농부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집의 싸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졌고 소송과 재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농부가 이웃 농부와의 재판에서 이긴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이웃 농부가 자신의 집 헛간에 쌓아놓은 집단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보았어요. 농부는 이웃 농부를 현장에서 붙잡아 크게 벌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이웃 농부를 죽기 살기로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막 이웃 농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나무 막대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농부가 정신을 차려보니 집단에 붙었던 작은 불은 큰 불길이 되어 농부의 집은 물론 이웃 농부의 집까지 다 태우고 그 마을의 절반을 태운 뒤였습니다. 농부는 잦아드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정신이 나간 듯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불붙은 집단을 바로 꺼내어 짓밟아 껐더라면 그냥 집단만 끌어냈으면 되었을 것을.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잘 살아가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나를 용서하세요. 내 마음의 불씨를 끄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생겨난 불씨는 오늘 그냥 꺼버리세요. 그 작은 불씨를 끄지 않으면 불씨는 어느 틈에 불길이 되어 당신 마음의 집을 다 태워버릴지도 모릅니다. 당신 마음의 집을 태우고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까지 죄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농부가 저지른 실수를 당신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님의 화해라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